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민아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조정받았는데 하루 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건데요. 다우지수뿐 아니라 이제는 S&P 500지수도 사상 최고치까지 20포인트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역시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되면서 이제는 유동성 때문이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 랠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발 리스크로 현재 우리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네, 뉴욕 증시가 숨고르게 하루 만에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지수도 사상 최고치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는 이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2주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 이동평균 건수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해 고용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조정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모두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뚜렷한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네, 유로존에서 이탈리아의 전국 혼란 속에서도 스페인이 5년과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50억 유로를 넘어선 50억 3천만 유로어치를 발행했는데요. 특히 낙찰금리가 최근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맞서기 위한 더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소식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주요 코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정원의 시초가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의 강정원 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일주일 추천받은 종목들 현재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목요일 추천받은 종목 태광은 현재 마이너스 1.4%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KPF는 매수가보다 좀 위에 움직이면서 1.4% 플러스 구간입니다. UID가 플러스 5.8%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플랜티넷이 마이너스 1.5% 현재가 기준으로, 노르페인트가 현재가 기준으로 2.9%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어떤 종목부터 AS를 받아볼까요? 전체적으로 AS라기보다는 네. 다,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제가 손절가를 짧게 제시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 네. 그 부분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밸런스 매력이 있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트렌드,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하지만 개혁적으로 보유 전략 가능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준수해서, 개혁적으로, 목표가까지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주가에 설명한 종목 슈프리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는 지문인식 관련 업체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문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선점했고 해외 시장도 점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엑스원의 지문인식과 외교부의 전자여권 판독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인도와 멕시코, 필리핀 등으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4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인식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슈프리마가 지문, 그다음에 얼굴 홍채 이런 바이오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안 제품과 솔루션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데 최대 고객은 S1입니다. 매출 비중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 비중이 70%. 선진 바이오 인식 시장은 연평균 21% 성장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출입 보안과 범죄자 감시 시장에서
이 신흥국의 전자투표, 전자주민증, 출입 관리 시장,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의 성능 향상으로 인해서 바이오 인식 기술에 적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갤럭시 S3에도 안구 인식과 추적 기술을 탑재를 하면서 모멘텀을 냈었고,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갤럭시 S4에 눈동자 추적 기술을 탑재했다는 소식이 좀 보이면서 슈프리마의 강한 트렌드를 형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증가 기대감과 제품 다변화 기대감인데요. 올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을 통해서 이 출입 보안 시장에서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의 최대 단일 시장이고요. 하지만 아시아, 미국 지역 수출 비중이 8%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을 제품 다변화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얼굴 인식 단말기를 에콰도르 정부에 공급하면서 전 세계 보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신 부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슈프리마가 경기사보다는 유리한 환경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정부 정책 수혜감도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치료정책을 내놨습니다. 관련돼서 ICT 부분, 정보통신기술과 헬스케어, 이런 컨텐츠 분야에서 시장의 집중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스마트 분야에서는 슈프리마가 가장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도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5%와 순이익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생 EPS가 30원대인데요. 현 주가가 PER 4배 수준입니다. 지난 슈프리마의 상장 이후 평균 PER이 17배가 되는데, 대표적인 글로벌 지분인식 기업인 미국의 코젠트의 밸류에이션이 20배 이상이 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멘트가 있어서 슈프리마를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예,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21,500원과 22,0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 하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1,500원에서 22,000원 사이, 손절가는 19,000원 말씀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3월 8일 금요일장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골든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2000선 지지는 확인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좀 조정을 크게 받기도 했는데요. 정희정 팀장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오늘 2,005포인트, 2.5.14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0.04%포인트 상승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고점 2040선을 이렇게 육박하면서 아무래도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형성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 개선 때문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4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고점들을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영역에서 조금은 펀드 환매 그 압력 때문에 조금은 수신권 위주로 기관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좀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과 또 불안감이 동시에 형성이 되면서 조금 그 글로벌 증시와는 조금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였습니다. 지금 한 나흘 연속 좀 음봉을 그려 나가면서 조금은 단기 이평선 좀 꺾인 모습이지만요. 지금 현재 21선 1991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또 강한 또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약세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그런 하락 여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그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전일 삼성전자, IT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외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가까이 삼성전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지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는 만큼
지금 뭐 전 고점에 대한 또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좀 다르게 2등주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좀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 2등주 중심 쪽으로 좀 관심을 좀 확대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 뭐 자동차 전방 산업이 지금 약간 부진한 가운데 부품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성차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의 관심은 조금 지속적인 확대 반영이 돼도 괜찮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주들도 많이 지금 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기간인 만큼, 그리고 춘절 이후에 석유화학 제품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조금 수요 확대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점차 저가 매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합권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래에 좀 삼성전자에 대비했을 때는 조금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2등주들 중심으로 조금 외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리고 올랐다가도 가격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 관련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좀 장세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들은 있지만 제한적인 약세 흐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좀 금융주들, 아무래도 기존의 펀더멘탈 측면에서 좀 많이 약화됐던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근래에 또 증권 같은 경우에도 증시 대금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측면에서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기저효과 발생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주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IT 업종군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들보다도 2등주들 좀 중심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어제 뭐 전일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0.28%, 542.79포인트에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45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게 되면서 어떤 다시 한번 장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오늘 제서 과연 반등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아울러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할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기관 쪽에서 403억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지금 현재 출발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2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개인들은 17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업종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조기목재, 오락문화, 섬유의류, 그리고 건설, 출판 매체 목재 업종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락문화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SM,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오락 관련주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업종이 0.7%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울트라 건설이 지금 현재 작년에 흑자 전환했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흐름이 현재 상당히 출발 상황이 현재 좋다는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혼조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SK 브로드밴드, 태웅, 동서, CJ 홈쇼핑, 코미팜, GS 홈쇼핑은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OCI 머티리얼즈, 네오이즈 게임즈, 태광, 성강밴드 다음과 같은 종목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으로 가볼 텐데요. R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오르면서 1,087원에 마감하기도 했죠. 오늘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변수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0.6원 하락한 1,086.5원의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부터 말씀드리면 유로화가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기준금리 동결과 향후 유로화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105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무려 0.0112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엔화 약세는 좀 더 심해졌는데요.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달러당 94.88엔을 기록하며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7,000명 감소한 34만 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용지표가 연이어 양호하게 나오면서 위험거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시장의 예상보다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로화의 상승, 엔화 약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금일 밤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처럼 16만 명 증가해 실업률 7.8%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글로벌 위험거래 심리가 더 강해지면서 유로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22 통화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조금 완화되었으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리한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가결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 심리가 남아있어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등이 간밤 여기에 NDF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NDF 환율이 1,088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왑 포인트를 고려할 때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화 종가보다 1.2원가량 하락한 1,085.9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일 외환시장 역시 이 수준인 1,085원 수준에서 등락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3원에서 1,089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흐름 점검 받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스트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려도 1980선이다. 지수 조정 시 매수로 접근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증 시와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지수 매물벽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도 이 2040포인트를 매물벽을 뚫을까 말까인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좋았고 투신의 매도세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현 시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 예측치를 두 가지 경우로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지수가 상방으로 2040포인트를 종가상 안착하면서 돌파를 한다면 새로운 지수 레벨업 구간으로 봐도 무리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지수가 무너져서 눌림목을 한번 주고 61선 부근이죠. 1980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수는 빠져도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두 번째 상황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정 구간으로 들어와서 과연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매수해도 되겠냐, 바로 이거겠죠. 자칫하면 물릴 수 있는 구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겠는데 일단 이번에도 두 가지 가설을 정해서 대응 영역을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현 시점에서 지수가 밀려서 우리가 1980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을 때 2015포인트를 안착하는지 이 2015포인트가요 5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 최근에 이탈이 되면서 지지로 작용했던 5일선이 이제 저항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2015포인트를 돌파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았던 1980선이 갑자기 어떤 정치적 이슈나 한반도 악재에 나올 만한 상황이 생겨서 이탈된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현재 구간이 대응의 영역 구간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61선 구간
1980선이 이탈이 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할 거 지지하고 저항 구간 돌파하면서 우리 증시도 뭐 역대 최고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요 희한하게 우리 증시는 왕따되는 분위기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뭐 개별주나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차별화된 수익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SK컴즈 그리고 코리아나 좀 강하게 치고 가져오는데 SK컴즈는 10% 정도 수익 나온 상황이고요. 코리아나는 뭐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 최고에 뭐 한몫한 모습인데 자 컴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추천드리고 장대 안봉 나온 이후에 십자형 도치 모습이기 때문에 8,200원 정도로 고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코리아나는 윗꼬리가 길게 좀 나와주었죠. 어제는 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한 모습인데 일단 이 코리아나는 121선이 그 저항이 위로 짧게 1930원에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를 하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교육주들 매수하자라고 했었죠. 신학기 개강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주들 말고 예스24 그리고 오로라, 예림당 뭐 이런 종목들 매수하자라고 좀 했었는데 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천드리고 10% 가까이 상승 나와줬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뭐 크게 무리 없는 모습인데 중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자에서 흑자에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은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홀딩해서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서 김두한 관련주, 뭐 김종훈 관련주, 천학구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 난립니다. 강한 종목들은 강한데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종목들은 뭐 윗골이 길게 좀 나와주거나 거래량 없이 올라갔다가 매도할 때는 매수할 사람이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종목들도 많이 좀 보이고 있긴 하는데 정치 테마주 이제는 좀 끝내야 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거의 2년 동안 2011년부터 보령 메디어스를 시작으로 해서 써니전자, 우리들 생명까지 여러분들께 뭐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테마와 성장성이 있는 가치 있는 주식을 찾아서 접근하는 게 선진국 증시에 한 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길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신규 매수자들은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보유자들은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코스닥의 새로운 테마나 업종을 목마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에 날씨 좋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주식 잊으시고 나들이 좀 하시고요. 날씨처럼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0.3% 밀리면서 199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 지수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541포인트인데 조금 전 속보가 나왔었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서 판문점 남북 직통 전화를 단절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우정 팀장님, 이런 방산 관련주 오늘 흐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스페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일 연속에 나흘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 리스크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그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그 제재 결의안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측면에서는 북한에서는 또 거세하게 반발의 입장을 내보낼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코, 빅텍, 휴니드, 방위산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여왔었는데 근래에 지금 계속 주가 증시를 좀 맡고 있는 그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리스크인데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스페코도 같이 좀 상승하게 하는 여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들 보시면요,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일 연속 지금 상한가로 지금 도달했다가 지금도 지금 9% 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지금 전 고점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했는데 그 거래량만큼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좀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 흐름이 조금 급등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 나흘 연속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이 시점 전후로는 또 빠르게 또 출회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말을 대비해서 좀 지금 진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 흐름보다도 오늘 장 안에서 조금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발 리스크 오래된 시장의 악재이기도 한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조정 좀 나오고 있습니다. 1995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데 앞서 다른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뭐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북한발 리스크 좀 영향이 어느 정도로 미칠까요? 네, 일단은 북한발 리스크 같은 경우 유엔 대북 제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전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된다면 강명성 사모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조금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났었는데 어쨌든 대북 제재 흐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조금은 단기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예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그 대북 제재 들어가게 된다면은 전쟁에 대한 어떤 위협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지금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던 데가 언제일까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이전에 언제일까요? 이집트 사태, 2011년도에, 2011년 초반에 이집트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코스피,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20포인트에서 갔었다가 이게 1940포인트까지 어떤,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가격의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이렇게 이전에 이집트 사태 그리고 리비아 사태로 인한 어떤 가격 조정 받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떤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이 2020포인트 최근에 장을 받고 있는 2030포인트 그리고 2040포인트를 돌파하긴 힘들게 하는 그런 여건으로 좀 작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크레딧 여건이 낮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는 것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화면을 보여드렸듯이 이전에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큰 폭 200포인트 넘는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가격 조정을 크게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의 상황 본다면은 1980포인트 전후까지만 조금 오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후에서 어떤 외국인 매도 진정세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1980포인트까지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 이후 좀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지는 더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1% 이상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소식이 하나 있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기술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 여부 판결을 오늘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삼성과 애플의 법정 싸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흐름 앞으로 좀 조정이 더 이어질까요, 정정 팀장님?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영국 법원에서도 지금 애플 쪽으로 손을 들어준 만큼 미국에서 지금 13일 정도 13일에 판정하겠다고 연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법원에서 이미 그런 기술 특허 침해에 있어서 침해하지 않았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미리 선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도 이런 영향들을 받아서 반영이 돼서 삼성전자에 조금 유리한 고지를 올라서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런 약세가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외국계에서 좀 매도 상위가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수급적인 여파가 아무래도 미치게 된다면 삼성전자 아무래도 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로비 자금이 6배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다른 어떤 소니라든가 아니면 미국 어떤 일본의 업체들이 대비했을 때 가장 빠르게 좀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그 특허 소송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등으로 인해서 90만 달러의 그 로비 자금을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뭐 6배 정도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용적인 측면이 계속 나가고 있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뭐 21선 부근에서 조금 하회하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 21선 그리고 뭐 61선이 조금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121선까지의 어떤 지난 전 저점까지의 그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아까 그 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처럼 대장주 쪽으로 지금 흐름이 조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그 디램 쪽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좀 전자 그 모바일 쪽으로는 LG전자 쪽으로 조금 관심을 확대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놀세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호재로 되고 있는데 이놀세 종목 흐름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관리 종목 탈피에 대한 언급을 하셨듯이 네. 탈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조금 큰 폭의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지금 이제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좀 탈피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후에 실속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그 최근 3년 연속 계속해서 그 이노셀 같은 경우 3년 연속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적자를 보이다가 작년에 지금 2012년도에 지금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 부채비율 같은 게 일부 잠식이 들어갔던 부분들, 그래서 이 일부 잠식이 전액 잠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에서 탈피를 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코스닥성이 다음 남게 되면서 계속해서 상장이 유지가 된다는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어떤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 종목 탈피 같은 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녹십자와 같은 어떤 합병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이후에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가 흐름 그리고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중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3년 7개월 만에 95엔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 자동차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현대차 1% 이상 또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현대차, 기아차 네. 참 엔저 효과 정말 톡톡하게 치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달러 지금 95달러 정도 지금 넘어선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엔저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그 아베노믹스가 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엔저 그리고 원화의 강세를 어떻게 좀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점일 텐데요. 지금 신정부가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를 그 한국형 토비세 적용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흐름이 가셔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수주주들 관심 갖고 있는 수주주들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의 그 흐름들은 제가 한번 그 자동차 관련해서 업종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내에서 한번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3만 5천 원에서 약 20만 원 이 사이에서는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20만 원 하회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도 1085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1085원선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아마 1100원 선까지는 못 올라갈지라도 1080에서 1090원 사이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050선에서는 좀 그래도 가파르게 좀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 기아차가 미국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일본 업체하고는 조금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은 미국에서의 그 점유율을 좀 상쇄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의 성장률, 성장성, 그리고 현대차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제3공장의 그
본격화 가동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좀 돌파하는 라인이 아마 121선에서 좀 눌렸던 것을 보고 있는데요. 121선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서 한 번 또 눌렸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 부분이 있었겠고요. 20만 원 선에서 20만 원 5천 원 선까지는 아마 분할 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면 다시 한번 23만 원 선까지도 돌파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저가 매수와 그리고 상단에서의 수익 실현 이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개별적인 종목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엔진인데요. 이틀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세무조사 소식 나오면서 이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담배가 인상과 관련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KT엔진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침적에서 아침적에도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담배값 인상을 했을 경우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세무조사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7%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왜 이게 악재가 되는지를 조금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담배값을 인상 어떤 네. 내수에 한정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이 정체 상태에 놓였을 때 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가격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 지역 어떤 다변화, 매출 다변화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KTNG 같은 경우 담배 사업 그리고 지금 이제 홍삼 사업 외에는 어떤 매출 다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는 담배 사업 해외로 늘려갈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자 담배값 인상 어쨌든 그 가격 인상이 된다면 어떤 매출 확대 효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격 인상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반대 현상 그러니까 가격은 인상을 했지만 오히려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매출은 정제 상태에 이를 것이란 그런 수요 예측치 때문에 현재 악재가 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배 인구 좀 서서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담배 가격 인상이 된다면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 가격 인상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재 악재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세청에서 어떤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혐의가 포착이 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즉 규제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 측치를 벗어난 그 수요 감소 그리고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KTNG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와서 현재 지금 75,000원 가격대를 지금 올해 2013년 올해 1월달이죠. 1월달부터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7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떤 KTNG 같은 경우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대형주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 SDI가 3%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정정 팀장님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유럽 자동차 업체인 폴스바겐하고 네. 지금 그 전기차용 그 리튬 이온 전지를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삼성 SDI가 원래 그런 자동차 배터리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오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쌍 바닥을 만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 저점에서 이중 바닥이 형성한 이후에 좀 강력하게 지금 그 부분들을 좀 한 14만 2천 정도 선을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 이격 좀 중장기 이격선 이평선까지의 이격도를 좀 활용한 단기 반등세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까지 지금 고점 영역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는 단번에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선 한 15만 원 선에서는 좀 짧게 끊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았는지 정태근 팀장님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코스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위가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NHN, 효성 이렇게 매수가 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IT 자동차, 어쨌든 외국인들은 IT 자동차 업종은 시장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는 게 이번 주 수고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키포인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볼 때 IT 자동차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IT 자동차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전차 군단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쪽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팀장님. 네,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반도체, 그러니까 LED 조명 관련된 사업 분야 조명 관련주들이 좀 급하게 올라왔었는데요. 네. 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1위로 산 종목이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등의 그 LED 조명 관련주들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 시장에 좀 빠른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파트론이나 덕산하이메탈 같은 지금 IT 부품주들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컴투스, 유흥주들 그리고 또 놀 수 있는 바카라주라고 하는데 컴투스나 아니면은 SM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주들도 지금 관심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좀 수급적으로 빠졌던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군들, 특히 엔터주라든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매수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2포인트 낙폭을 다시 줄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스마트폰 부품주 기관 수급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어저께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 341억 정도 IT 부품주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트론이라든지 BH, 옵트론, 텍, 인터플렉스, 인탑사 같은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주들의 기관의 수급 동향 그리고 기관의 수급 매도 영향이 얼마만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 데 여부를 오늘부터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정희정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불안감 그리고 펀드 환매 압력 역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조금 쉬었다 가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인 약세일 것이기 때문에 쉬었다 갈 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기술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쉬었다 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담이 있으므로 쉬었다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정희정 팀장,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화각 충천할 종목으로 예스24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시캐스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중국 IT 8%가 부족하다, 동양증권에서는 또다시 느껴지는 박스권 상단, 신영증권에서는 지수와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예스24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률 확대에 따라 그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한 온라인 도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전자책 관련 매출 또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책 활용이 가능한 디바이스의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자책 시장이 초기임을 감안할 때 동사의 성장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시캐스터 발동 후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공공부문의 지출 감소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퀘스터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고용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인세 개편안 등의 이 불확실성이 잔재해 설비 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시장 모멘텀 역시 둔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3월 월간 밴드는 193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를 예상합니다. 신한금융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1년 2개월 사이 0.8%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상장 기업들 중 IT 비중은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투자 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IT 업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IT 주식에 대한 투자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한동안 글로벌 증시와의 이격을 따라잡는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또다시 상대적인 약세로 돌아서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코스피는 지난해 경험했던 박스권 상단에 또다시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 등 경기와 중앙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국가들이 최근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소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오늘 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지수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는 삼성전자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주가 지수 역시 등락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네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는 상당히 밀접한 동행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2월 초부터 지수에 대한 외국인의 환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삼성전자 선물에 대한 외국인 환매수가 역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수와 삼성전자의 향후 방향성은 앞으로는 상승 쪽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수와 삼성전자는 매우 밀접한 동행관계에 있는데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약 25%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 2위 종목인 현대차의 비중이 약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삼성전자는 업종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지수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 지수의 2월 초 기준 시점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로 소폭 이제 아마 그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2월 초부터 지수 흐름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월물 들어 누적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쌓아갔던 외국인이 2월 초부터 환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를 기점으로 지수는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소 부침은 있고 또 대두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에 따라서 주가 등락은 움직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지수 선물 대응에 대해서는 매수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수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개별 종목인 삼성전자 선물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추이와 유사하게 삼성전자 개별 선물에 대한 수급 추이도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 선물 수급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개별 종목인 개별 주식 선물 수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게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 주식 선물 수급이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주목하는 바는 지수 선물에 유입되고 있는 환매수와 일치하고 있는 방향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매수 우위, 즉 주가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어진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면 삼성전자와 주가는 이 대두되고 있는 북한 리스크만 좀 완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후 우리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이러한 수급 상황이 계속 관성을 보이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지수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대응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 하원이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연방정부 폐쇄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죠. 예산안이 가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협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직접 전화를 해서 잘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하원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것이 이제 상원으로 이송돼서 이제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시퀘스터가 계속 진행되게 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메디케어 쪽에서 약간 협상을 해서 시퀘스터를 좀 살려내는지 이게 또 한 번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가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가 2009년 이후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사주라는 것은 원래 네. 그 주가가 낮을 때 주가 부양을 위해서 기업이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낮을 때 사는 게 정상인데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가 자사주 취득을 했는데 지난달에 그 14,000 정도에서 횡보를 할 때 그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지수는 미국에서는 높은 지수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추가적 상승을 기대케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은 CLO하고 CDO 발행이 좀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제 CLO라는 것은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이라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그 은행에서 대출해준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용이 굉장히 낮은 상태의 채권이고요. 그다음 부채 담보부 증권이라서 CDO라는데 이거는 신용 파생 상품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 금융위기 오기 전에 요거가 문제가 돼서 시장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이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거를 기대하는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두드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정확하게 방향을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러나 자사주를 취득했다는 거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유로존의 침체가 지속된다면 긴축보다는 성장 부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하죠. 긴축 완화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네. 유로화 강세 때문에 수출에 부진이 좀 왔죠.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에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유로존이 4분기 연속으로 침체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엔화가 추가적 약세가 되면 결국엔 침체가 지속이 될 거라는 거고 그 얘기는 다음번 회의 때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 그 유로존은 긴축을 강화하기보다는 긴축 완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탈리아마저도 선거에서 반긴축 운동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까지 만약 고려한다면 아마도 향후 성장 부양 쪽으로 시장을 방향을 선회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라별로 그 상당히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통화 정책 권한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다음에 영란은행이 더 경기 부양을 할 거라는 거죠. 그 7월달에 마크 칸이라서 그 캐나다 중앙은행 출신인 총재 출신인 마크 칸이를 영입해서 그 신임 총재를 맡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푸는 걸 좋아합니다. 벤 버냉키만큼 돈을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크 칸이 오기 전에 재정을 보수주의로 하고
통화를 행동주의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부여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이 이후에 경기 부양을 좀 더 강하게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금요일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시장이 왕따 상태거든요. 네. 글로벌장에서 왕따 상태이라 사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기 좀 어렵지만 결국 커플링으로 갈 거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두 개죠. 하나는 북한발 리스크가 하나죠.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물에서 개인들이 매수 누적이 한 16,000개 됩니다. 이 개인이 매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 상승에 베팅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쿼드러블이 다가오는, 만기가 다가오는 입장에서 개인들한테 이익을 줄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개인들이 선물 매수세를 매도세로 얼마나 바꿔주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관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매수로 전환하는지 요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4포인트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5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